안녕하십니까. 윤진표 교수의 아세안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한국과 아세안 청년의 그 상호인식, 인터뷰했던 것에 대한 좀 이야기를 몇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한 10여 년 전부터요, 한국과 아세안 사람들이 서로를 인식하는 정도와 또 갖고 있는 상호 간의 이미지에 대해서 연구를 해오고 있습니다. 한국과 아세안 간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상호 간에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 인식을 하고 있는지, 또한 그것은 어떻게 또 변화되고 있는지, 또 그렇게 된 요인이나 배경은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것이 제일 먼저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또한 4년 전부터는요, 이 항아세안 센터에서의 지원을 받아서 한국과 아세안 청년들의 상호 인식에 대한 설문조사와 또 관련된 그룹 인터뷰를 해오고 있습니다. 앞선 영상들에서 작년에 했던 그 설문조사의 내용들을 3차례에 걸쳐서 소개해 드린 바 있습니다. 오늘은요, 제가 금년도에 상황이 조금 나아지면서 동남아를 몇 차례 다녀왔었는데요. 그래서 이 관련해서 오랜만에 나가서 참관을 했었던 아세안 청년들이 한국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관한 그룹 인터뷰를 한 내용 중에서 몇 가지 흥미로운 사실들을 정리해서 이야기해 드리고자 합니다. 작년에 실시한 서베이, 즉 설문조사죠. 이것을 보완하는 좀 질적인 조사로서요. 초점 집단 인터뷰라고 하는데요. 이걸 FGI라고 하는데 이것을 실시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그 요즘에 미얀마 사정상 미얀마는 조사를 하지 못했고요.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태국 등등은 대면 인터뷰를 했고요. 다음에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 같은 나라들은 여전히 비대면 방식의 그런 인터넷을 통한 인터뷰를 진행을 했습니다. 상세하게 정리된 많은 분석 결과들이 지금 정리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내년 2월 달에 한아세안 센터에서 이제 공식적으로 발간을 하게 되는 그 자료에 나올 예정이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요, 그 내용을 내년도 초에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요. 한국 청년들은요, 아세안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상대방에 대한 인식 수준에 비해서 거의 한국 청년들은 절반 정도밖에는 아세안에 대한 관심이 없다고 그렇게 설문조사에서 대답을 했었습니다.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왜 이렇게 관심도가 낮을까? 이건 이제 한국에서 한국 청년들을 놓고 한 인터뷰에서 물어본 것이거든요. 그 인터뷰에 보니까 한국 청년들이 아세안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좀 비교적 상대적으로 낮은 관심도의 원인은요, 아세안, 즉 동남아시아 나라들의 열대 지역이라든지 또는 특이한 어떤 문화로 인한 그 일회성 관광지 정도의 매력 이외에는 별로 다가오지 않는다는 말을 사실 많이 하더군요. 실제로 한국 청년들은요, 미국이나 일본이나 유럽같이 취업이라든지 또는 창업까지 이어질 수 있는, 즉 경제적인 매력이 아세안이 가지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자신과의 이해관계가 많을수록 상대방에 대한 관심도 커지기 마련이죠. 그런 면에서 아직 한국의 청년들은 아세안이 흥미있는 대상 이상은 아니라는 평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사실은요, 한국 기업들이 얼마나 많이 아세안에 성공적으로 진출하고 있고 또 확장하고 있습니까? 일종의 인식과 현실의 그 갭에는 많이 차이가 난다는 그런 인상을 저는 받았습니다. 이를 위해서 앞으로도 우리 기업이라든지 정부가 한국 청년들에게 보다 정확하고 또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요. 한국 청년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이걸 알려주고 또 끌어들이려는 그러한 홍보 노력을 더 많이 저는 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거는 아세안 청년들은요, 나라 불문하고요. 진짜 이게 싱가포르건 인도네시아건 진짜 한국에 대한 관심이 높았고요. 어떤 면에서는 거의 뜨거울 정도라고 그렇게 느꼈습니다. 한류라고 불리는 흐름을 정말 좋아하고 즐기고 있더군요. 한국의 팝이나 드라마나 영화를 시작으로 해서 관련된 한국 제품이라든지 나아가서는 한국인에 대한 호기심 또 부러움도 솔직히 있다고 그렇게 답했습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좋습니까?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그냥 재미있고 쿨하다는 대답이 제일 많이 했습니다. 사실 굉장히
두리뭉실한 대답이긴 한데요. 독창적이면서도 결코 자기 것을만을 고집하지 않으면서도 또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열려있는 매력이 있는 것 같다. 좀 이렇게 구체적으로 대답한 경우들도 있습니다. 하여튼 자기들 것과 비교를 해서 훨씬 유연하고 창의적인 면이 많아서 앞으로도 이 한류와 관련된 한국에 대한 이미지는 계속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굉장히 긍정적인 대답을 내놓았습니다. 아세안 청년들은요, 근데 어떤 걸 가지고서 우리 한국에 대한 정보라든지 이런 걸 봅니까? 라고 묻고 확인을 했을 때 나라 불문하고 신문이나 TV가 아니었어요. 요즘엔 다 이 SNS를 통해서, 즉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이나 틱톡 같은 이런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정보를 얻고 있었고요. 이거는 우리 대한민국의 청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특별히 인도네시아 같은 나라의 청년들이 보여준 한류에 대한 뜨거운 관심이라든지 사랑은요, 솔직히 저도 깜짝 놀랄 정도였습니다. SNS의 영향력이 얼마나 커지고 있는지를 실감하고 있었고요. 이 SNS를 통한 영향이 이만큼 큰 만큼 거기에 대한 관심도 우리 기업이나 정부도 더 많이 가져야 되겠다라는 그런 판단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이런 일반적인 추세 속에서도 아세안 국가마다 한국에 대한 관심의 정도라든지 그 배경에는 확실한 차이를 보인다는 사실을 저는 발견을 했습니다. 즉 싱가포르나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같은 나라의 청년들하고 베트남, 필리핀, 또 인도네시아의 청년들이 보이고 있는 한국에 대한 관심의 정도는 비슷했어요. 그런데 나라마다 이렇게 보이고 있는 반응은 차이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요.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청년들은 한국에 대한 관심을 새롭고도 또 재미있다는 측면에서 보고 있는 반면에요. 필리핀이나 인도네시아, 또 인도네시아, 베트남의 청년들은 이 재미 이상의 소위 부러움의 눈을 갖고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지점에서 좀 일반화해 보고자 하는 가설을 한번 생각을 해 보았는데요. 즉 나라마다 1인당 국민소득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나라마다 1인당 국민소득의 수준이 상대방을 보는 인식의 수준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싱가포르나 브루나이처럼 1인당 국민소득이 우리보다 아주 높거나 또는 비슷하거나 또는 최소한 말레이시아처럼 1인당 국민소득이 $10,000 이상을 넘어가는 나라의 청년들은요. 한국을 흥미롭게 보면서도 구경하고 싶은 나라로 또 보긴 하지만 가서 직접 공부를 한다거나 또는 취업을 하러 가고 싶은 나라는 아니라고 분명하게 대답을 하더군요. 반면에 베트남을 필두로 해서 인도네시아나 필리핀 같이 국민소득 수준이 아직 한 7천 달러 수준에 있는 나라들의 청년들은요. 한국 문화에 대해서 많이 좋아하면서도 기회가 된다면 유학 가서 공부도 하고 또 친구도 사귀고 또 가능하다면 나아가서 일자리까지 있으면 기꺼이 취업까지 하고 싶다는 확실한 의사표명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나라마다 가지고 있는 거시경제 변수가 한국을 보고 또 상대하는 개인들의, 청년들의 인식과 의견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제 나름대로의 연구 가설을 좀 확인한 결과였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 한 3가지 정도로 간략하게 제가 한 아세안 센터와 실시를 했었던 한국과 아세안 청년들의 상호인식 인터뷰의 내용을 몇 가지 이야기로 드렸습니다.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은 내년 초에 발간되는 한 아세안 센터 발간 자료를 구하셔서 더 보시면 또 그렇게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 얘기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